여러분, 지금 증시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입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4.77% 빠졌습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3.42% 올랐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배당 많이 준다고 다들 몰려든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고 49.5% 세금 냈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투자해서 배당 받으면 반은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2천만 원 넘어도 3억 원까지는 20%만 내면 됩니다. 50억 원까지도 25%입니다. 심지어 50억 원 넘어도 최고 30%로 제한됩니다.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에 포함된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같은 대형주들입니다. 증시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찾습니다. 거기에 세금까지 깎아준다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강세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올해도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면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배당 금액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핵심입니다. 턱걸이 기업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아니,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돈이 배당주로 몰리는지,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하는지,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식 발표입니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배당 수익률 상위 50개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입니다. 이달 들어 3.4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4,221에서 4,020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4.77% 하락입니다. 차이가 8% 넘게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올해만 해도 배당주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랠리 속에서 성장주만 날아다녔습니다. 반도체, IT, 2차전지 이런 종목들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배당주는 그냥 조용히 배당이나 주는 보링한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연간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만 14% 분리과세였습니다.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최고 4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 냈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는 겁니다. 억울하죠.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그대로 14%입니다.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는 25%입니다. 심지어 50억 원 넘어도 최고 30%로 제한됩니다. 완전히 판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당소득 5천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기존에는 종합과세로 들어가서 세율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로소득이랑 합쳐지면 세율이 35%에서 45%까지 갔습니다. 2천만 원 넘게 세금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20%만 냅니다. 1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투자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실적과 배당 컨센서스가 있는 상장사 413곳을 분석했습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48곳입니다.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53곳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JB금융지주, 대신증권,
코웨이 같은 기업들입니다. 금융주와 통신주가 특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당 잘 주는 업종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배당 많이 주는 기업보다 곧 늘릴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틀렸습니다. 이번 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배당 금액이 아니라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뭐냐고요? 단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느냐는 비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리과세 기준이 바로 여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면 배당 후 수용입니다. 둘째, 전년 대비 배당 성향을 10%포인트 이상 높여서 25%를 넘기면 배당 노력형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시장은 이미 요건을 충족한 기업보다 곧 충족할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턱걸이 기업입니다. 조금만 배당을 올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가 탄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근데 턱걸이 기업은 배당 상향 공시만 나와도 주가가 확 뜁니다. 하나증권 이 연구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분리과세 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의 배당 상향 공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둔 막바지 국면에서는 기업별 배당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소폭 미달한 종목이 약 40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배당 성향 27.1%, 배당 증가율 3.9%입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지주, HMM, 삼성 SDS, 대한항공도 배당 성향은 25% 넘는데 증가율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특히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SK가스와 BNK 금융지주입니다. 배당 성향이 26%대 배당 증가율이 9% 안팎입니다. 턱에 걸쳐 있습니다. 살짝만 올려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KB금융, 현대건설, 한국타이어도 배당 상향 요인이 큰 기업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기업들의 다음 한 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 하나로 주가가 확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연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돼야 내년 지급 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배당만 보고 덥석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배당 투자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이 역사적 고점에 있다는 점에서 배당 투자 자체는 유망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단순한 배당주 테마 접근보다는 배당의 지속성과 실제 확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배당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배당 정책을 경기와 실적에 따라 쉽게 바꿔왔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3월 주주환 원 정책을 통해 반기 배당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엎은 겁니다. SK하이닉스도 2023년 실적 악화로 중간 배당을 안 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배당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입니다. 배당 기족은 25년 이상입니다. P&G, 3M,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입니다. 반세기 넘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배당은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배당주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기업이 드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할 때 과거 배당 정책의 일관성을 봐야 합니다. 배당 규모가 크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배당락 이후 주가 회복이 더딘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락 전후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우량주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홍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당락 이래 우량 기업의 주가가 크게 밀릴 경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요. 개별 종목 분석이 부담스러우면 ETF도 대안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는 최근 1개월간 118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솔코리아 고배당에는 936억 원입니다. 고배당 ETF는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 주가가 오르면 ETF 수익률도 개선되고 분배금도 늘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돈이 배당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찾는 겁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로 세후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셋째, 턱걸이 기업들의 배당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배당의 지속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과거 배당 정책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체크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돈은 소문보다 제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배당입니다. 머니무브가 시작됐습니다. 배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지속성과 신뢰 그리고 정책이 만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12월 26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